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6월 9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예, 그렇잖아도 시사공감 이야기를 그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내부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내부용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또 검색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격에 맞게 조금 그동안 내부용이죠. 우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오던 거를 조금 이제 소위 공개된 오픈 플랫폼에 맞게 조금 성격을 바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던 형태에서 주제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치장을 하나 봐요. 뭐 소위 썸네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메시지 전달도 주제별로 좀 간명하게 그렇게 하나 봐요. 지금은 그렇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안을 다 들어봐야 그 뭔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제목을 제가 최대한 좀 뽑아드립니다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저런 걸 좀 이렇게 저도 좀 적응하고 변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제가 오늘 끝나면 또 시사 공감 이야기는 주말은 또 제가 금요일부터는 다른 일정 때문에 진행을 안 합니다. 그죠? 다음 주에 뵙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 풀어갈까요? 자, 일단 장하서의 동생 이죠. 장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부실 펀드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장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하성 정책실장이었나요? 예. 이 장하성의 동생이죠. 동생입니다. 주중대사. 예. 아직도 주중대사 하고 있죠. 4강들 대사가 교체가 안 됐으니까 아직 하고 있죠. 이 장하성의 동생입니다. 2,500억 원 정도 규모라 그래요. 지금 자세하게 알려지고 있는 거는 2,562억 원이라 그래요. 이게 지난해 4월 말요. 기준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죠. 아, 이, 이 디스커버리 펀드 자체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이 구속된 장하원이 설립한 회사죠. 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금융상품인데 2017년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장하성이 정책실장 할 때입니다. 그죠? 4월 사이에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한 펀드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는 장하성 현 주중대사, 이 장하원의 형이죠. 김상조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을 했던 청와대. 그다음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죠. 여러분 그 패스트 트랙 때 기억나시죠? 최이배 이런 친구들도 투자를 했다 그래요. 네, 일단 장하원이 뭐 오늘 새벽이죠. 어젯밤에 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신임 금감원장의 이복현 금융경제 특수통이죠. 금융경제수사 특수통입니다. 예, 금감원장이 됐고 라인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또 또한 들여다보겠다라는 그 정관계 유착 의혹 파헤치겠다는 건데 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불똥이 간단치 않죠. 문재인 동생이 취업한 회사 기억하시죠? 뭐 특정 회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취업했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낙연 뭐 동생인가요? 문재인 뭐 그 하여튼 이낙연 문재인 또 모사하지 못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오래돼서 기억을 지금 자세히 못하고 있어서 예, 구체적으로 언급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꽤 많았죠, 당시에. 예, 이거 지금 뇌관입니다. 예, 지금 그 맛배기 같아요. 네, 이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성 관련 장하원이죠. 장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하나 봅시다. 이놈들 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며칠 지금 뭐 제일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좀 뭐 얼토당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가족이 희생된 사람들요. 특히 그 청소년 자녀들 자식이 잃어버린 그 부모들 지금 뭐 거의 뭐 절규하다시피 하잖아요. 책임진다 그래놓고 뭔 책임지나요 지금? 어? 그냥 딱 임기 끝내고 나가버렸죠. 지금 정경이도 지금 어제 고소고발됐습니다. 그죠? 어? 물러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직 의사가 정경 및 그 네 명에 대해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어, 그렇죠? 방역 책임 반드시 묻겠다라고. 자, 그런 사람들 그 좀 시위했다고 며칠 됐나요? 지금 한 달이 됐나요? 얼마가 됐나요? 시끄럽다고 지금 뭐 집시법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징징징징 대고 있습니다. 그죠? 채신머리 없이. 정말 채신머리 없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청와대 엠블럼을 왜 쓰나요? 청와대 휘장을 왜 쓰나요? 그 상표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소고발 들어가면 법정형으로는 7년까지도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죄예요, 여러분. 특허법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잖아요. 상표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영리용, 비영리용이 있는데 비영리용 업무 표장 관련이라 하더라도 상표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 지는 청와대에 지금 휘장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아직도 대통령인가? 지는 그냥 이제 자연인이에요. 그냥 문재인 씨예요. 문재인 씨. 그런데 말이죠. 글 하나 쓰는데 이런데 전부 다 청와대 휘장을 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사람이 내려가서 이거 좀 쓰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째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다가 지금 하는지 보십시오. 시위 이야기 하다가 그러는데 지금 왜 애꿎은 깜빵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그것도 모함이잖아요. 지금 이제 차츰 드러날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였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였던 우종찬 기자가 지금 다큐 제작해서 아마 여러분 저 콘서트 판매 티켓 판매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인가? 그 예매 티켓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인가요? 독립 영화처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우종찬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게 많은가 봐요. 네. 당사자 자신이 지금 뭐, 참,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의 무게감 하고 문재인의 그 가벼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네. 지금 애꿎게 또 소위 말해서 맞불 보복 시위라 그래요. 그 떨거지들. 지금 또 박근혜 집 앞에 가가지고 또 떠들고 있어요. 한심한 작자들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급기야 이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 기회에 집회 시위 문화를 완전히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법 지키게 하자는 거죠. 화물연대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법 집행 엄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물러요. 여러분 봤을 때. 그리고 사주들이 회사 측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방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뭐 노사협의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엄정하게 해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날지 몰라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버릇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떠들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저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한 2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그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질질 내릴 수가 없잖아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자꾸 이렇게 정치권 또 이상하게 자꾸 국회 끼어들고 지금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 집행만 엄정하게 하는 법대로 하라는 거지. 시위를 하든 뭐 깽판을 치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법대로 묻고, 예, 사주들도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들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거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이 고리를 끊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일에 오면서 그 분탕 치는 그룹들하고 적잖게 겪어왔습니다만, 또 이 일에 상당히 영향도 받고 해왔죠. 그렇지만 그렇게 버릇잡지 않으면요, 계속 그 안에서 기생하고 또 새끼치고 또 잠입하고 계속 분탕 칩니다, 여러분. 그거 싹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기업도 단호하게 좀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 좀 하려던 방향에서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보십시오. 문자. 지금 개딸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개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당시에 문재인 그 떨거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위 친문, 문빠들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 폭탄은 양념이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만행을 했죠.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문자질하고 악플 달고 하는 거. 소위 문자 폭탄 돌리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예? 개딸들이 소위 문빠들 그 떨거지들한테 개딸들 이재명의 개딸들이 하니까 뭐라 그래? 폭력적이라 그럽니다. 저가 당하는 폭력적이야. 저가 할 때는 양념이고 이런 계백장 같은 놈들이 어딨냐고요. 어? 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냐고요. 뭐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이게. 몰렴치한 짓이죠. 네. 시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직 기관장들, 블랙리스트 떠나서 전직 기관장들 몰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앞까지 따라다니면서 매일 그 밤낮으로 난리를 쳤잖아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앞에서 집 앞에서 확성기 들고 선동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거짓을 한 작자들이 문재인가 무슨 뭐 어디 뭐 저들 신주단지 뭐 저들은 하여튼 신주단지겠지만 저 아버지 조상이라도 되나요? 응? 기준 다 지키면 가면서 시위하고 있잖아. 소음 기준이고 뭐고 다 지켜가고 하고 있잖아. 저들 입에서 그 욕설하고 폭언할 때 생각을 해보라고. 별로 그만해. 내가 봤을 때는 난리예요 지금. 뭐 너 한 일주일 채 안 됐죠? 그때부터 난리. 일부 언론까지요. 그래서 신문 몇 장을 더 팔아먹는지를 모르고 광고 몇 개가 더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지만 썩어 빠진 언론까지요. 그 언론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폭력적이라 그럽니다. 지금 와서는 양념이라 그러다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이렇게 잡히니까 오늘 이야기 좀 합시다. 뭐 마침 기사들도 그런 기사들이 보여요. 지금 보십시오. 정부 주요 부처들이 이제 바꿨습니다. 그죠? 그 진절머리 나는 인간들, 불량 세력들 걷어냈습니다. 문재인이야 그 떨거지들. 자, 이제 지방 권력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 위에 뜬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하 기관장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러 부서들, 위원회들요. 여전히 문재인 의 애들이 지금 단단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버티고 있잖아요. 네? 전에는 블랙리스트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양심상 정권이 바뀌면 나가야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거 뭐 자리, 글쎄요. 그들의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 조희연이 교육감하고, 어? 그 문재인이가 정권, 그 위에서 정부 운영하고, 그런 구도 속에서죠. 예? 물러날 때, 나아갈 때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또 한대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할까요? 계속해서 지금 갈등 구조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쪽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기관장만 보겠습니다. 기관장요. 문재인이 이 알박기 해둔 기관장, 알박기라고 할까요? 뭐 정상적인 인사를 했던 그 뒤에 또 추가적인 알박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리꽂기로까지 하게 되면 기관장 69%가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지금 뭐 국무총리 이하 소위 내각 구성 때도 인사청문회라든지 인준 절차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달 이상 총리 없이 갔었죠. 네. 한 달 가까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관장 애들이 버티고 있어요. 곳곳에서. 69%인데 이제 겨우 30%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련해서 또 산하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위원회라든지 각종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각 부서에 박혀 있는 알박기 되어 있는 예, 뭐 공무원, 기타 뭐 여러 시민단체 그룹들 이런 민간 인력들까지 하면요, 기업들의 사회이사까지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두터운 층으로 겹겹이 지금 알박기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걷어내도 여전히 그 밑에는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몇 번 걷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권 넘어와서 방심 안 하셨지만 지방선거 방심하시면 안 되고 다음 총선 또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소위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룹들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그 그룹들이잖아요. 상당히 세력이 큽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예. 그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준석, 하태경 뭐 이런 류 애들과 같은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힘당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 윤석열 정부 그냥 훅 갑니다. 설마 싶죠? 훅 갑니다. 적어도 훅 가지 않으면 정권 내내 힘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인사하는 것도 보면 검찰 인력밖에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임기 끝나고 난 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재주의에, 지인기에, 뭐 저들 그룹에 무슨 뭐 집권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국힘당이 있어서 국힘당이 뭐 좀 도움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국힘당 아무 도움 안 돼요. 지금요, 이 알박기 된 거, 지방까지 하게 되면 뭐 곳곳입니다, 여러분. 예? 지자체 산하의 여러 산하기관들, 뭐 공사라 하든 뭐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 하든 여러 공공기관들, 위원회들 등등등등 이게 한두 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가 한 5, 600개 넘을 거예요. 지방정부까지 다 하게 되면은 위원회가 한 5, 6천 개가 될 거예요, 아마. 적어도. 대략 짐작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회 관련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료를 미처 못 보는데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곳곳에 다 알박기 되어 있다고요. 곳곳에. 그 제일 큰 그 관련되는 게 성 관련, 성평등 뭐 이러면서 여성부 관련 인력들이 얼마나 내리꽂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부터 해서 각 정부기관들 여성부 부서는 조망만할지 작고 예산 규모는 작은지 모르는데 실제 각 곳에 알박기 되어 있는 여성 성 관련해 가지고 성범죄든 뭐든 뭐 이렇게 하면서요. 사법부 지금 재판 절차까지도
소송 당사자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요. 무슨 뭐 조사관이니 뭐니 걔들 말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돼 버리고 다 끝이에요. 항변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고칠 생각 안 해. 거기에 곳곳에 알박게 돼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페미니스트적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는, 삐딱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고요. 사실관계 인정해서. 그럼 무슨 재판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재판이 돼요. 그럼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고. 곳곳에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관장만 지금 임기 1년 이상 남겨놓은 기관장만 69%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아직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가인권위원장 전현희 기억나시죠, 여러분? 응? 성폭력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있는 인권위원장 전현희.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한상혁이 지금 문제 많죠 지금. 유튜버들 여전히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간섭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어떤 의미에서 내부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 마음대로 들어와서 조회수 조작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사이트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가 400 넘었다가 아침에 열면 저녁에 분명히 400이 넘었는데 아침이 되면 300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래요. 조회수 조작하고 그러는데 저것들 하나락 해. 네, 저 마음대로 해.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 뭐 멀쩡한데 누가 그 손을 대겠어요. 구글이 할 일 없어 그러고 있겠어요? 저처럼요 조금 하는 그냥 회원 몇과 공유하는 정도인데 유튜브라는 오픈 플랫폼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공개적으로 오픈 플랫폼답게 이제 다듬어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도 경고 조치도 받았어요. 뭘 어겼대. 그것도 한참 지난 거예요. 백신 이야기. 그 신문지상에 다 보도된 내용, 그 일정 정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멘트를 한 건데 그게 뭐라 그러죠?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 위중증자 나왔잖아요. 국감장에서도 나온 이야기잖아요. 응? 그거를 위중증자 없다라고 정부가 거짓말했다. 그 멘트 했다고요. 경고도 받았어요, 제가. 이 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뭐 가짜 뉴스를 퍼뜨렸으면 모를까. 국감장에서 버젓이 나온 이야기를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경고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백신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만 나오면 그냥 경고장 날리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한상혁이 있습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홍장표 뭐 이런 애들요. 네? 공공기관이 370곳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임기 남은 곳이 256군데예요. 여러분 69%입니다. 퍼센티지로. 네? 임기 만료되고 6개월 미만 임기가 남아 있는 게 자녀 임기가 남아 있는 게 53곳이에요. 53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그 수족은 전부 다 옛물이야. 옛날 그 문재인 떨거지들이야. 이게 무슨 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 세력의 그냥 요구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우리 사회의 기준, 이 선거 공정성 문제잖아요. 이게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못 본 듯이 귀 막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정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짜잘짜잘한 뭐 검찰 시절 때 못 해봤던 거, 그 울분 해결하면서 대중들 이렇게 눈가림하는 걸로 글쎄요, 이 정권이 자기 소임을 다했다. 그러고 힘을 받아갈 수 있다. 글쎄요, 글쎄요, 여러분. 저쪽 애들이 이 불량 세력들이 워낙 진절머리나게 하니까 갈 데 없는 표심이 떠돌다가 불시착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얘들은 자기네들이 이뻐서 찍어주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정말 대한 세력 운동을 해야 될 판이에요. 이 정당 갈아엎기를 해야 될 판이에요. 네. 자,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요. 지방도 지금 뭐 전부 다가 뭐 이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지방의 뉴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쪽이 오늘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이 이게 환경운동하던 친구들이죠.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예, 한국개발원장 홍장표, 예,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방통위원장 한상혁이. 한상혁이는 2023년 8월 2일까지 지금 뭐 특별한 비리가 있거나 해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면 봐야 돼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 신문, 언론, 유튜브 포함해서 개인 1인 미디어 포함해서 전부 다 얘가 지금 계속해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한다고요. 이전 하던 짓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보십시오. 지방도 강원랜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강원랜드는 2024년까지예요. 인천문화재단 마찬가지고 이종구, 강원랜드 이삼걸, 세종시 문화재단 김종률 다 기억나시죠? 예, 충남 일자리 진흥원장 정순평, 예, 예,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왕후현, 예, 울산도시공사 사장 한삼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송규봉,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 대표적으로 전 정권 애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언론에서는 불편한 동거라 그러는데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전히 걔들 이전에 우리가 몸서리치게 봤던 걔들의 그 흐름이 밑에서는 계속해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요. 이거 걷어내는데 그냥 순리적으로 걷어내는데도 세월이 1년, 2년 가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기타 민간까지 이렇게 곳곳에 침투해 있는 거, 정부 부처 곳곳에요. 공직 곳곳에 침투해 있는 거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수천, 수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예, 어공까지 하면. 예, 특채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알바끼 해놓은 거. 그것도 알바끼죠, 여러분. 예. 이거는 일정 공무원의 신분을 갖추고 있어서 이건 더 골치 아파요, 지금.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예. 그나마 멀쩡한 데가 충청북도라 그래요. 충청북도는 알박기가 적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번에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지금 도지사가 돼 있죠. 예. 충북은 좀 덜하다 그래요. 자, 여기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조심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돼요. 어? 이전에 민변으로 도배했다. 이런 식의 글쎄요. 윤통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데 자기 위치가 그냥 검찰총장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정 수반의 위치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원수의 위치잖아요. 헌법상.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 좀 가벼워요. 소통 좋은데 이전에 갑갑하고 문재인처럼 동문서답하는 그런 답답하던 시절에서 좀 그래도 뭐 신선한 면은 있는데 좀 어느 선에서 좀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굉장히 경박스럽죠. 예? 똑같으면 왜 바꿨냐는 거죠. 박지원이 바로 그러잖아요. 응? 똑같으면 왜 바꿨냐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 한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바로 그 말을 파고들잖아요. 민변으로 도배해서 검찰로 도배한다? 그럼 똑같을 거면 왜 바꿨냐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윤통식, 윤석열식 내로남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이게 해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말이죠.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했다? 이거는 실언이죠. 이것도 뭐 일개 검사가 한 이야기도 아니야. 검찰 관계자 이렇게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가벼운 거죠. 네, 이런 게 이 후보 시절 때도 이런 발언이 구설에 올라온 게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게 그죠? 이렇게 이제는 후보도 아니에요. 이제는 대통령이잖아. 그 자리에 걸맞게 은행을 각별히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뭐 어디 가서 피자 먹었다, 생일 파티했다, 좋아요. 그게 글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가십성이 자꾸 뉴스를 도배하는 이런 처신들 좋지 않다고요.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거는 좋은데 공식석상에서의 처신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빚 좀 맞는다고 살갗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꼭 그렇게 티를 내고 뉴스거리가 되고 초점이 흐려지게 그렇게 자꾸 언론들은 또 문제지만 언론들도 문제지만 예? 좀 그래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 뭐 저쪽 지금 그렇게 알박기 되어 있는 그 두터운 충 이야기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인력풀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전에도 일전에도 어제도 그런 우리 다뤘죠. 이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국법 질서도 뭐 공직 기강도 다 조직 윤리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일정 정도 사정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요소에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사람이 검찰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검찰 출신밖에 없냐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죠. 네? 여성 장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성 장관이 전부 다 등장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수도권대 반도체 정원 황급히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 사설에 등장해요. 교육부 그동안 뭐 했냐? 동아일보 사설에 등장해요. 네. 뭐 중국 예를 들어가면서 중국은 1년에 뭐 20만 명씩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베이징 대 칭화대에서 길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개설했지만 15개 대학에 419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동안 뭐 했냐는 그동안 뭐 했냐라는 거지. 네? 자, 좋아요. 뭐 그 긴급한 인력을 양성하는 건 좋은데 교육이 이런 식으로 정책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막 휘둘리면 어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게 교육이 되냐고요. 이게 교육적이냐고요. 예? 정치적이지 교육적이냐. 왜 정치에 자꾸 정치가 교육에까지 간섭을 하냐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가 곳곳에 간섭하고 돈 가지고 재정 지원이라는 것 하나로 곳곳에 간섭하고 해가지고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유은혜 교육부 기억하시죠? 유치원까지 다 탈탈 털었잖아요. 지금 유치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사학법 뭐니 뭐니 하면서 그 탈탈 털었잖아요. 예?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교육을 자꾸 또 좌지우지한다고요. 여러분. 예? 또 재정 예산 지원 가지고 좌지우지한다고요.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할이. 예? 어떤 의미에서 대학 혁신의 교육 혁신, 대학 혁신이라 뭐 대학 혁신을 교육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대학 혁신이라고 합시다. 교육 혁신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율성. 교육기관의 자율성. 예? 자유를 확대해줘야지 관치를 확대하는 게 이게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예?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인재 경쟁력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데는 우리는 자원이나 뭐 이런 게 빈약하니까 그렇죠? 인재 경쟁력인데 휴먼 캐피탈인데 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인데 이 교육을 정치로 좌지우지 자꾸 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등록금 묶고 나놓고 지금 국가 예산 가지고 저희 보조금이죠. 교부금, 보조금 요걸 가지고 지금 대학을 계속 억제하고 정부가 권력이 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14년째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재정난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또, 그러다가 대학 정원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인구가 자꾸 죽으니까 대학 들어올 놈이 없으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 등록금 묶어놓고 학과 만들어라 그러면 정부 돈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대학이 되겠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 지금 학교예요. 뭐예요? 국비 직업 훈련원 차리는 거예요. 대학이 국비 직업 훈련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지금 대학 정원제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대학도 문제가 많아요. 막 문어발식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어느 대학이든 특징이 있나요? 똑같은 구조에 누가 더 지명도가 있느냐? 뭐 서울에 있냐, 지방에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지. 대학의 색깔이 없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해놨지만 특목고 출신들 뭡니까? 수월성 교육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옛날 명문고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특목고. 그거지 뭐 외국어 갔다고 외국어 전공자 그쪽 분야로 전공자로 가나요? 지금 교육이 다 왜곡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 자사고도 보십시오. 그것도 또 못 봐. 또 손을 대가지고 또 이제 저들 손아귀에 집어넣을 때 저렇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해야 될 거는 부실화 해야 되죠.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학교 건물이 강의실이 그만큼 안 돼 있는데 정원을 자꾸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교수 인력이 그만큼 안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때 사설 학원처럼 막 이렇게 수백 명씩 마이크 들고 수업하고 이게 무슨 대학 수업이냐는 거죠. 교육의 질이 담보 안 된다든지 그런 거를 지도하고 감독을 해줘야지요. 왜 등록금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입학요강을 몇 퍼센트 반영해라 이런 짓을 교육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육이 되냐고요. 네? 그렇게 와놓고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반도체 이야기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권력에 정권 입맛에 휘둘리면 이 교육이 언제 정상화되냐고요. 교육이 교육답게 되냐고요. 산업체가 그렇게 목마르면 산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게 간섭하지 말라고요. 교육부가. 지금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수도권 관련 정비교육법 이런 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첨단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교육을 하려면. 교육 환경 첨단화하려면 돈이 필요해.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육성, 장학, 이거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등록금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자체가 할 수 있게. 대학이 그렇다고 기업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정부 쳐다볼 수 없듯이. 기업 쳐다보면 그 기업 하수인 되는 거지, 대학이. 예, 대학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대학도. 예, 꼭 먹고 알 먹고 식으로 막 끌어막 모아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이게 대학 꾸리는 거예요.
예? 또 바꿔야 되고요. 정말 수준 미달의 교육 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빈 껍데기 석박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죠? 자, 일단 뭐 그런 이야기. 지금 오늘은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뭐 국회의장 자리 이러고 있는 판에 이놈들은 또 놀러 나가요. 외유라고 하는데 얘들이 뭐 얼마나 정책 연구한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무리 지어서 나가서 놀러 다니는 거는 이미지가 많죠? 국회의원 54명 줄줄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후반기 원 구성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임위, 뭐 의장단, 뭐 이런 것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뭔 외연지는 모르지만. 예.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놀러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권들 다 좀 박탈해야 돼요. 뭐 최강욱이는 검사 월급도 지금 깎겠다고 예. 월급 박탈법을 또 이제 내놓는다는데 저들 특권을 다 내려놔야 돼. 저들 국회의원들 월급을 좀 뺏어야 돼. 저는 국회의원을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책 활동 지원비, 입법 활동 지원비 이외에는 전부 다 예, 지돈으로 다니게 하자는 주의. 예. 그러면 국회의원 할 놈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보자는 거지. 특권 없애고 계급장 띄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라는 거지. 그런 놈만 오라는 거지. 예, 그렇게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 보조금 없애야 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선거하고 나서 몇 퍼센트나 득표 얻으면 지 선거 비용 쓴 거 다 회수하잖아요. 예? 들어는 그런 놈도 있다 그러잖아요. 입후보 해가지고 오히려 보조금 받아내는데 그걸 가라장부를 써가지고 돈벌이 하는 놈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선거제도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개표가 문제가 있나? 선관위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선관위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도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잖아요. 지금 개표 분류기가 디지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저게 진짜 엿장수 엿가락이라는 거예요. 엿장수 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뜰통이 나도 깜빵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아, 그거 실수였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개표 분류기. 저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저거. 예? 저거 직무감사를 해가지고 저것도 왜 깜빵을 안 갈까요? 공무집행방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을 볼까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전히 좀 두터운 벽인데 이런 시사를 다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주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비타민 D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연구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결핍증이라고 가면은 막 겁을 많이 주잖아요. 비타민 D가 암 예방 효과가 있고 장수 노화 방지 뭐 등등 이런데 자외선이 또 이제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거, 주근깨를 생기게 하는 거, 기미 이런 거 생기게 하는 영향도 있지만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예,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 뭐 이래서 안티에이징 관련해서 비타민 D, 그다음에 암 뭐 어떻고 이렇게 종양 관련해서 악성 종양 관련해서 비타민 D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비타민 D를 충실하게 먹은 층이 암 발병률이 24%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이 관련된 내용들 서울대 병원 내과 교수인 이은봉 교수가 이걸 추적 연구를 한 것 같아요. 2년간 비교 대조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예. 비타민 D군의 사망자가 520명, 가짜 위약군에서 488명, 그래서 차이가 없다네. 4.9%, 4.6%니까.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암 사망률에 있어서. 그 다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비타민 D를 투여받은 그룹을 보니까 오히려 비타민 D를 투여받지 않은 그룹보다가 사망률이 24%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정보가 너무 많아요. 또 잘못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일본의 의사, 그거 꽤 오래된 스테디셀러입니다. 그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마라. 그런 책이 있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147가지 방법, 지혜,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게 있습니다. 네. 조금 그래요. 이거 뭐 낱낱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쨌든 사람으로 빚어지는 문제, 정책이라는 이야기, 교육부 이거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내로남불식의 검찰 위주의 글쎄 필요한 부서는 있을 겁니다만 너무 지나쳐요. 청와대가 전부 다 지금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요직에 지금 다 13개 부서에 지금 일단 검찰이 포진했어요. 이거는 뭐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뭐 수도권이라고 할까요?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부터 해서 동부, 남부, 북부, 서부까지 하면 여기에 있는 주요 수사부서, 뭐 특수부 부장급들을 다 지금 요직에 다 갖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뭐 과거 민변이 도배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거는 좀 너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진짜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다. 근데 다 좋아요. 이런 거는 하면서 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 여러 단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진짜 모를까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좀 더 지켜볼 거예요. 아마 지켜볼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이제는 수사해라라고 욕을 하잖아요. 아마 본물 터지시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펀드 수사나 하고 그동안에 뭐 못 해봤던 그런 수사나 하고 있으면 예, 민심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말 조심하는 위에 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힘당도 다 쇄신해야 되고요. 네? 소위 바른미래당인가 그 계열들 싹 청소해야 됩니다. 뭐 친구 아니라 뭐 아무리 그거는 친구가는 그건 사적인 문제고 공적으로 권성동 이런 멤버들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 옳은 보수 아니잖아요. 그 사쿠라들. 네?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저쪽은 저쪽대로 뭐 처리할 거니까 정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특정한 주제 없이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는 곧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될 것 같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뭐 한 주 정도 여유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변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흐름 따라 이야기를 하든 좌충우돌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를 정돈하고 주제 중심으로 하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